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번 주에 입문자 2탄 그 도로주행편을 좀 촬영하려고 했는데 비가 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촬영도 못해서 오늘 입도바이를 좀 타보려고 합니다. 주중에 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원하진 않지만 일주일 내내 자동차로 출퇴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노들로랑 올림픽공원 공사에서 짜증이 좀 진짜 이빠이 그냥 전두엽을 때려버리는 주간이었습니다. 역시 이럴 때는 바이크가 짱입니다. 당분간 영하 10도 이하에서 손가락 다 잘려나가는 현실이라 아무리 방한 해도 손이 작살나죠. 좀 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이불 포대기를 뒤집어 쓸 수 있는 벤리가 있으니 그걸로라도 만족해야겠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입문자들 화석 바이크 구매해도 되는가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화석 연대기를 제가 한번 또 입도바이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그 화석이란 바이크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네, 연식이 오래된 바이크를 말합니다. 이미 화석을 타고 계시는 우리 시조새 같은 형님들, 그런 분들은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이제 입문을 해서 조금 클래스가 있는데 자본금이 좀 딸려서 좀 연식이 된 바이크를 구매하려는 입문자들, 그런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크는 사실상 클래스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비싸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 큰 출력을 제어하고 성능을 끌어내려면은 많은 장치와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버는 것은 또 만만치가 않죠. 나는 돈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나 집 내 사장 이런 거 나락이야. 그냥 지하 몇십 층인데 차나 바이크는 좋아야 돼. 그런 형님들은 이번 주제에서 그냥 살짝 뒤로 좀 물러나 주십시오. 오직 일반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좀 타고 계신 분들은 재미로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십시오. 아무래도 이 클래스 작살나고 딱 봐도 웅장해 보이는 그런 박살나는 바이크를 사려면은 금액이 조금 들어가죠. 요즘은 웬만한 차보다 비싸가지고 바이크들이 차보다 싸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종 소형도 취득했겠다, 이왕이면 빠바바바베베베 이런 소리 나는 것보다는 웅웅 하는 소리가 나는 바이크가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업해가지고 4기통 화석들의 눈이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화석이란 연식이 이미 오래된 바이크로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부품 조달도 어려운 바이크들을 통칭합니다. 근데 이게 국내 단종 모델이 있고요, 해외 단종 모델의 차이가 있어서 오늘은 국내 이야기로 꽃을 펴보겠습니다. 자, 입도바이다 보니까 영상도 그냥 플레이하는 영상이고 입을 좀 털어야 되니까 진지함보다는 좀 피시킹 이렇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오늘은 좀 주접을 떨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자, 안전벨트 매시고. 자, 우선 이 화석 바이크는 연식에 따라 종류가 좀 나눠지죠. 근데 이게 왜 화석이냐면 제가 보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잡지식이 좀 많잖아요. 이게 공룡시대 구분과 거의 흡사합니다. 네, 올해가 2013년이죠. 2013년 기준 10년 이상 요런 바이크들은 백악기 화석들이죠. 백악기. 10년 전이니까 2013 이럴 때네요. 백악기는 공룡 시기에서도 가장 공룡이 번성했던 시기죠. 티라노 이런 새끼들 설치고 다니고. 실제로 바이크 시장에서 어마무시한 놈들이 등장하죠. 이전에 체인지 됐지만 더 많은 전자장치가 붙어요. 빅뱅 아론 같은 것들, BM도 투어링 녀석들 많이들 타시고 두가티 디아벨이다 이런 육덕 자랑한 형님들도 있으셨고, 사실 관리만 잘 돼 있으면 이 백악기 화석 형님들은 아직도 쌩쌩하죠. 잘 굴러다닙니다. 이때부터는 웬만한 고가 바이크에 전자장비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상태가 좋은 백악기 화석 바이크 형님들은 현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어디서 신식이야 될거 깝치다가 그냥 백점이 돼버리는 수가 있죠. 자, 다음은 20년 뒤로 한번 가시죠. 자, 바로 쥐라기 화석 형님들인데, 이 쥐라기는 그 전인 트라이아스기와 달리 덩치 한마디로 빵이 큰 공룡들이 많았잖아요, 이때. 그럼 대충 봐도 2000년부터 한 2010년 이제 가기 전 좀 이렇게 되는 형님들인데, BM의 K1300 같은 형님들, 2003년 마지막에 나온 닌자 세븐알 같은 형님들, 스즈키 스레드 일단 빵이 커야 됐습니다. 이 형님들은 엔진도 크로스플레인 크랭크 샤프트 이런 건 나중에 나오는데 그냥 힘으로 조지는 거예요. 그걸 버티려면 커야 하니까 출력이 빵인 시대였던 거죠, 이때는. 지금도 타시는 분들이 있고 관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이 빵에서 가져다 놓으면 요즘 애들 짜버리는 보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빵에 대한 향수 때문에 이번에 BMW GS 1300 이런 모델, 이전 모델 하시는 분들, 마초 형님들께서는 이거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모타드를 좋아하는 저는 오히려 더 좋아 보였거든요. 뭐 하지만 뭐 이게 GS 같은 건 제 장르가 아니니까 그냥 주접 그만 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화석의 전설 트리아스기 화석 형님들입니다. 일단 연도의 앞자리가 틀려요. 바로 1900년대로 가는 건데 이 세기말 감성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그러니까 뭐 한 30년 되신 형님들이죠. 예, 23년에서 30을 빼니 막 1993년인데 이 트라이아스기 공룡들의 특징이 바로 에오랍토르 같은 작은 공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역시나 이 트라이아스기 화석 형님들은 작은데 아주 돼지는 성능을 발휘하는 막 투스트로크 형님들 막 있었죠. NXR이다 뭐 RS 같은 형님들. 와, 근데 이 형님들은 그냥 살신 성인이에요. 네, 몸을 갈아 넣으면서 달리는 형님들이라 이 형님들 소장하신 분들은 뭐 거의 박물관 관장 수준이십니다. 인간 삼엽충 같은 형님들이시죠. 부속이요, 부품이요. 예, 이 트라이아스기 형님들은 진짜 이 주라기까지만 해도 어디 외국 사이트다, 옥션이다, 호환품이라도 구하는데 이 트라이아스기 형님들은 이제 하다 지쳐가지고 이 박물관 관장님들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막 깎아서 만듭니다. 예, 진짜 형님들이죠. 아마도 집에 뭐 드어프 몇 마리 잡아두시고 이게 혹사 좀 시키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재미로 좀 알아보는 화석 연대록인데요. 한 30년 뒤로 간 화석들은 진짜 이거는 입문자가 아니라 웬만한 실력자도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바이크를 좋아하고 환경이 돼야만 구입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입문자들이 이 화석을 왜 구매하면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화석 형님들은 일단 노후가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화석 형님들은 한 쥐라기급 이상 형님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백악기 형님 같은 경우는 카브에서 이미 인젝션으로 넘어왔어요. 전자장비들 컨트롤도 많아서 엔진 같은 건 사실 잘 고장이 안 납니다. 정말 미친듯이 방치형 RPG처럼 해놨을지는 모를까 엔진이 퍼지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소모품만 잘 교체하고 관리만 했으면 아직도 현역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쥐라기 때부터 형님들, 이 쥐라기 형님들부터인데 이때는 막 섞여 있어요. 전자장비 제어가 없는 모델들도 많이 있고요. 그럼 엔진이 마시간 형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 인젝션에 비해서 카브가 정비성이 좀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기도 하지만 이 형님들은 솔직히 바이크 이 소리랑 필링만으로 이 바이크가 어떤지 아는 그런 메케닉 형님들이나 돼야 좀 만질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장비 꼽아서 에러코드 이거 떴으면 이것만 고치면 돼 이러면 알 수 없어요.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바이크의 심장은 엔진이죠. 이거 나가면 뭐 다 먹는 거예요. 예, 그냥 말 그대로 사망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이 화석 바이크 구매했다가는 어마무시하게 바이크 가격보다 유지비를 더 지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리아스 화석 형님들은 오늘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 시절에 화석을 구매하실 입문자도 없겠지만 이 시절 바이크 화석을 타시는 분들은 전설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못 모르고 처음 하시는 분이 이런 거 구매했다가는 그냥 바로 그 순간 그 바이크와 함께 전설이 되시는 거예요. 네, 전설 레전드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트리아스기 화석 형님들은 잘 팔지도 않아요. 이 화석은 돈 없고 그냥 싼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완전히 이 시대 분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트리아스기 형님들은 대부분 여유도 많고요, 시간도 많으십니다. 바이크도 막 여러 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좀 있으셔가지고 타임머신을 구해가지고 과거로 가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함부로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화석 바이크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 화석 바이크는 싸게 사셨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더 많이 내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품 수급의 어려움, 화석을 잘 정비하려는 센터의 부재, 또 단종된 화석 형님들은 부품을 구해도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그 부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워둬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이크가 한 대잖아요. 그럼 그때 동안 못 하는 거예요. 시즌 끝났어요. 오다 했는데 겨울이에요. 동면 다음 시즌 온 하는데 부품 와서 이제 고쳐서 타려고 했는데 부품 와서 고치는데도 뭐 금방 합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네, 그냥 그대로 그냥 화석이 되는 겁니다. 이 화석을 구매하시려면은 최소한 내가 바이크에 대한 관리와 기본 정비가 가능하시거나 바이크가 여러 대여서 한 대쯤은 운행 안 해도 되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이 구매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괜히 저렴하다고 구매했다가는 화석 바이크 같은 경우 이런 동절기에 세워두시잖아요. 바로 빙하기 맘모스 돼버리시는 겁니다. 예, 화석은 그만큼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이 화석을 왜 구매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죠. 현대에 이제 플스5 같은 슈퍼 게임기도 있지만 아직도 플스1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매하시거든요. 향수합니다만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형님들이 있어요.
그런 거랑 뭐 마찬가지죠. 오디오에 뭐 낙가미치 이런 거 막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테이프 오디오 그 막 몇백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얼마 많은 음향 플레이어가 나왔어요. 근데도 막 이런 오디오 사시는 분들 있어요.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 향수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걸 헤리티지라고 봅니다. 사실 저와 비슷한 중년의 분들이 그때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아, 예전에 저 같은 경우 카지마 미토 125 같은 거 막 타면서 막 가티 748 와 이런 거 타시는 형님들 보고 아 나도 타고 싶다 이랬던 제 모습이 생각나네요. 이제는 조금 여유도 생겨가지고 구해볼 욕심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석은 전설을 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이야 748 같은 모델은 윗돈을 줘도 못 구해요 사실. 근데 이제 바이크에 입문하시다 보니까 단순히 연식이 돼서 조금 저렴한 마음에 쿼터급을 구하려다가 화석 리터급을 구하실 생각이라면 좀 당장 접어두시는 걸 전 권해드립니다. 아마 입문자분들은 아마 타시는데 엔진 캠체인 이상 소리나 엔진 부조 소리 구분 못합니다. 아 화석이라서 그렇구나 하고 계속 타시다가 그게 그냥 암모나이트 화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암모나이트 화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 막 닦고 털어서 아 이거 황금달팽이에요 이러면서 팔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폭탄이라는 겁니다. 언제 박살나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또 터져도 자잘하게 안 터져요. 이게 콩알탄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거 터지면 대인지뢰 아니 뭐 거의 뭐 대전차지뢰 수준으로 터지는 폭탄입니다. 와 구매했는데 이게 이상해서 동네 센터에 가져갔어요. 아는 모임에 끌고 왔더니 야 이거 타다 너 뒤져. 와 큰일 났다 이러면 또 이 폭탄 터질 거 화약 채우고 대충 못이랑 세브지 때려박아가지고 싸제 폭탄 만들듯이 또 돌립니다. 예, 이게 바로 폭탄 돌리기죠. 싸제 폭탄을 받으신 분은 뭐 거의 걸레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덜너덜. 그래서 화석을 구매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바이크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삶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와 아론 명차다 와 시비알 명차다 해서 구매하셨다가는 무엇을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결과가 기다리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 명차인데 막 쥐락의 화석 형님들 같은 경우 ABS 이런 거 사칩니다. 그 형님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빵은 크니까 소리 와 돼집니다. 그래서 와 멋있다고 구매하시면은 바로 화석 형님들과 같이 전설이 되시는 것이니 항상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나는 정말 그래도 이 세기말 감성 화석을 타야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세기말 감성 그렇죠 뭐 그렇다고 40 중반에 31cm 쇼버 올려가지고 아마 이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발이 착지가 안 돼요. 그래서 버스 타이어에다 발을 올리고 신호 대기하고 있고 뒤에 여자친구 템드름 했는데 버스 자숙 손님과 눈이 마주치는 막 그런 전설의 머신들을 지금 나이엔 탈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렇게 정갈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백악기 화석 정도에서는 잘 구매하시고 그런 백악기 화석은 소모품을 잘 갈고 특히나 전기계통 있죠 제네레이터들 그쪽이 이상 없는 형님들을 잘 보고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에는 기스 없다고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백악기 형님들은 가격이 화석이라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쥐라기 근처로 가는 형님들이 계신데 이런 화석 형님들은 그냥 엔진보링이나 그러잖아요. 이제 정비가 되어 있는 형님들은 조금 키로수가 늘어도 구하시고 그 마일리지를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TCS는 사치예요. ABS는 그래도 있는 형님들로 구하시고요. 쥐라기 형님들도 미들급 이상은 핸들 털리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화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차대도 중요하지만 뭐 핸들 이렇게 보면 사이드미러 깨진 것만 보지 마시고 핸들 발란 그립이나 그런 거 이거 디스크 휘어져 있는지 뭐 앞서서 풀었던 자국이 있는지 뒷바퀴 차대 정렬제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꿍으로는 껍데기야 갈면 되지만 슬립으로 잠시 동면하셨던 형님들은 틀립니다. 역시나 이 트리아스기 화석 형님들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쳐다보고 앉는 순간 마치 천장지구의 유독화 형님이 된 것 같지만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네, 트리아스기 화석 형님은 구하려 하신다면은 구해서 집에 관상용으로 모셔두는 건 괜찮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런 컨텐츠를 기획을 한 것도 제가 지금 하나 보고 있는 화석이 있는데 근데 이게 백악기에서 쥐라기로 가는 형님이라 좀 유심히 찾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석은 잘 발굴한 누구에게는 박물관에 가는 멋진 작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냇가에 버려지는 돌덩이가 됩니다. 누가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길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입문자분들은 사실 조금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금이 조금 부족하면은 그 자금에 맞는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바이크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이라는 건 단지 바이크를 움직이고 뭐 조향하고 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타고 나의 인생을 잘 조종할 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저는 말합니다.
더불어 화석을 잘 관리하시고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며 아끼고 즐기시는 모든 바이카 매니아분들께 저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가시는 그 길,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그 시절 행복을 꿈꿨지만 못했던 것을 하시는 거니까요. 더불어 저도 존경을 보냅니다. 가지고 계신 바이크와 오래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떻게 즐겁게 들으셨습니까? 텐션을 좀 오늘 딱 RPM 레드존까지 쳐서 제가 녹음을 했는데 이제 정말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에 어떻게 있던 나의 바이크가 정말 사랑스러운 나의 장난감입니다. 그런 마음에 장난감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MC 자세였습니다.